자, 반갑습니다. 공무원 영어 손태진입니다. 요번에 우리 국가직 대비해서 칼럼을 만들어 달래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문장을 봤을 때 뭘 봐야 되는가, 어법 문제에 대해서 보는 걸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고 문제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는 거죠. 그죠? 자,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는 겁니다. 요 동사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타동사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불완전 동사면은 보어가 나오겠죠. 그죠? 문장의 사요소는 요 네 가지만 구성하는 거예요. 문장의 사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구성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수식어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고 컴마 앞에도 수식어가 들어갈 거예요. 자, 수식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어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명사가 있고 두 번째는 대명사가 있겠죠. 그죠? 또 뭐가 있죠? 동사에다가 명사 성격을 넣었던 동명사나 부정사도 있죠. 부정사도 있습니다. 또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명사절이 있죠. 자, 명사절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명사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주어 동사를 찾았으면 본동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가를 무조건 따져야 돼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가를. 그지? 근데 우리 주어 동사의 수의 일치는 명사 대명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명사 대명사가 얘가 단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사는 s가 들어가는 단수고 얘가 복수면은 자 동사는 s가 빠지는 게 복수 동사 되겠잖아요. 그죠? 요거 수의 일치 문제죠. 그죠? 주어 동사의 수의 일치 문제를 제일 먼저 따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를 따진다. 꼭 기억해두세요. 됐나요? 수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문제 풀이 방법은 얘들은 뭡니까? 부정사 동명사 얘들은 뭐가 나오는 거죠? 얘들은 무조건 단수죠. 그죠? 복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죠? 얘는 행위잖아. 뭐뭐 하는 것 이랬으니까 하는 거죠. 복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단수, 수의 일치 문제.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 to나 대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뒤로 빼가지고 가주어를 쓰더라. 요 구문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주어 동사를 찾았으면은 뒤에 나오는 요 목적어와 관계를 파악해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태를 결정하는 거죠. 자, 능동태, 수동태, 태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예요? 자, 다시 보면은 얘가 자동사일 때는 능동밖에 안 됩니다. 자, 자동사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죠.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럼 태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동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태는 타동사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첫 번째는 해석으로 이게 동작의 주체가 되면 능동이고 동작의 목적어가 되면 수동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어 유무예요. 자, 목적어 유무로서 능동태, 수동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목적어 유무로. 자,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면은 얘는 능동이에요. 근데 얘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 없다라면은 뭡니까? 얘는 수동이겠죠. 그죠? 그래서 동사를 반드시 뭘로 바꿔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바꿔야 된다. 요거잖아요. 그랬던 거지. 시험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동사 문제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능동입니다. 목적어가. 그럼 수동일 때는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뒤에는 문장이 끊겼으니까는 전명구나 부정사나 뭐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맞죠?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자,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능동인데 이때 딱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외 뭐가 있어요? 우리 사형식 동사죠. 그죠? 사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게 give거든요. give가 나오면은 어떻게 씁니까? 자, 주어를 쓰고 give 쓰고 사람이 나오고 something이 나오면은 뭐뭐에게 뭐뭐을 이렇게 될 수 있죠. 간접 목적어. 요걸 이제 문법 용어로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요거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사형식 동사는 사명식으로 전환되면은 give는 something 뭐뭐을 이게 직접 목적어예요. 요럴 때는 전치사로 연결되겠죠. 요 부분은 또 생략도 가능합니다. 뭐뭐에게
주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나요? 꼭 나오는 겁니다. 100% 나오는 거. 자, 얘들은 이 give 동사는 이게 주어가 사람 주어가 나왔으면은 자, 얘는 어떻게 씁니까? be given 쓰면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something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이랬으면은 뜻이 뭡니까? 뭐뭇을 받다죠, 그죠? He was given the chance. 기회를 받았다 이랬습니다. 자, 요거는 원래 나머지는 뒤에 목적어 나오면 능동이랬잖아. 근데 얘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는 수동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수동태에는 뭡니까? 자, 이게 something이 주어로 나왔죠. 자, something이 주어로 나왔으면 얘는 수동태는 be given. 그러니까 뭐뭐시. 뒤에는 여기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to somebody. 누구에게 주어지다. 요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에 전치사 넣고 빼고 이걸 잘 보세요. 자, 전치사 넣고 빼고. 있나요?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예외예요. 첫 번째 예외. 두 번째 예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는 뭐가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콜이 나올 거예요. 콜. 콜이나 name. 요 두 개만 볼까요? 얘는 A를 B로 콜은 부르다. 목적어 얘는 목적보예요. name은 이름을 짓다나 임명하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is called B. 요렇게 뒤에 명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쓰잖아요. 그지? A는 B라고 불리다. named 쓰면 이름이 지어지다. 요렇게 되겠죠. 내에는 우리 시험에 어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명사를 쓰고 뒤에 A가 나와가지고 뭐뭐라고 불리는 called. 요렇게 가구분사를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수동이니까. 아니면은 named 쓰면은 뭐뭐라는 이름에 꼭 나오는 거죠. 그죠? 뭐뭐라는 이름에. 자, 됐죠. 여기 이제 동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요 만약에 뒤에 나오는 부사가 나왔으면은 동사하고 부사 간의 시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자, 동사 문제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수태 시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단수인가 복수인가? 태가 능동인가 수동인가? 그리고 시제까지 확인하면은 동사 문제는 끝난다. 되겠죠? 동사 문제는 끝난다. 기억해 두세요.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만약에 줄이 나왔으면 여기에 분사가 나올 수 있죠. 이것도 꼭 나옵니다. 현재 분사나 가분사 나오겠죠. 그죠? 분사 문제도 능동 수동태하고 똑같습니다. 이 동사가 만약에 자동사라면은 첫 번째 얘는 현재 분사밖에 안 되죠. 현재 분사만 가능해. 가구 분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타동사 가지고 말하는데 타동사 가지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해석이에요. 이때 해석의 주체가 되는 거는 주어를 찾아서 이게 뭐뭐 하는 하면 현재 분사. 자, 요 주어를 찾아서 이게 뭐뭐 되는 하면은 가구 분사죠. 뭐뭐 되는. 맞나요? 분사도.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뭐랬습니까? 자, 분사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유무예요.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얘도 목적어 유무, 동사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냈고 다음에 현재 분사입니다. 자, 반면에 뒤에 전명구나 부정사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가구분사를 써야 되겠죠, 그죠? 전명구나 부정사를 쓰면은 가구분사를 쓴다. 요게 이제 동사준동사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동사준동사, 그지?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행용사 부사 묻는 문제죠. 행용사 부사 문제도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 이 자리가 행용사인가 부사인가 어떻게 따진댔습니까? 여기 요게 없어도 되는 자리라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미면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부사가. 그게 아니고 얘가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면은 보호자리니까 행용사를 쓴다 했죠. 그죠? 동사로 보면 뭐랬습니까? 요 동사가 예를 들어서 완전자동사 오다 가다 있는 완전자동사를 쓰면은 부사가 되는 거고. 자, 위에 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불완전자동사.
불완전자 동사는 뭐 be, become, remain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나왔으면 부사를 쓴다 이 말이죠. 그죠? 맞나요? 자, 두 번째 또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를 쓰고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행용사 부사 이것도 나오죠. 맞나요? 자, 이것도 어떻게 따집니까? 얘가 이게 없어도 되는 자리라서 동사를 꾸미면은 부사 자리입니다. 요때 요 동사 이름 뭡니까? 완전 타동사. 맞죠? 근데 얘가 이게 아니고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호자리가는 보호자리가 행용사를 쓴다 이 말이죠. 요때는 불완전 타동사.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치? 됩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행용사 부사 문제 꼭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되겠죠? 근데 이게 행용사 문제를 이게 이제 요걸 좀 다른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as 양보도 지금은 as는 생략되고 자 여기에 행용사 부사를 묻는 거 잘 나오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 놓고 뒤에 as가 나왔을 때 얘는 양보도 지금은 이랬잖아. 비롱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랬으면 됐죠. 그죠? 요때 요 행용사 부사는 어떻게 구분한댔습니까? 자, 역시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이면 요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간 거니까 행용사. 그게 아니고 일반 동사 나오면 동사 꾸미는 부사. 요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 그치? 행용사 부사 문제는 100%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나요?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 준동사 묻는 문제가 한 60%. 그 다음에 행용사, 부사 묻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세 번째. 이게 전치사인가 접속사인가 요런 게 나오죠. 그죠? 전치사인가 접속사. 전치사는 뭐가 나와야 돼요?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자, 접속사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전치사, 접속사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게 뭡니까? 명사절 접속사죠. 그죠? 접속사 중에서는 명사절 접속사는 자, 뭐가 나옵니까? that하고 what을 구분하는 거죠. 맞죠? 자, that하고 what을 구분합니다. 자, that은 접속사일까는 뒤에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단어는 완전 구조. 맞죠? 자, what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자, 목적어 없는 불완전 구조. 요게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자, 이 what은 꼭 요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얘는 명사 뒤에는 절대로 못 쓴다. 요걸 기억해 두세요. 그죠? 명사 뒤에는 못 씁니다. 왜냐면은 what은 뭐랬습니까? 이게 선행사가 자체를 포함한 데 있잖아. the thing which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만 쓴다 이 말이에요. 명사 뒤에는 못 쓴다. 꼭 기억해 두세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만 쓴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 대시 동사 뒤에 나오는 데도 있지만은 명사 뒤에 나오는 데서 뭡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랬죠. 자, 요럴 때 확인할 때는 얘가 주격이면은 주어가 없고 자, 목적격이면은 목적어 없는 불완전 구조다. 됐나요? 요렇게 확인합니다. 자, 명사절은 요게 거의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에서 거의 제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용사절은 뭔가 하면은 명사를 썼을 때 관계대명사로서 위치를 갈까? 아니면은 이니치를 쓸까? 요거 꼭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자, 위치로 갈까? 이니치로 갈까? 꼭 시험에 나옵니다. 맞나요? 자, 이니치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관계부사 where로도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맞나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위치는 관계대명사일까는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자, 뒤에는 목적어가 없거나 불완전 구조죠. 그죠? 불완전 구조를 씁니다. 자, 반면에 이 이니치나 where는 꼭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주어 뒤에 자동사로 문장이 끝나거나 타동사를 쓰가 목적어가 나오거나 목적어가 주어 자리가 가지고 수동태를 쓰더라도 요거는 완전 구조가 되겠죠.
완전 구조가 되겠지, 그지? 이게 한 20분 동안의 칼럼을 이제 쓰려고 해가지고 꼭 나올 것만 내가 정리하면 요거예요. 요거 말고 디테일로 뭐 도치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꼭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접속사의 수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동사의 수를 파악해서 동사의 수는 동사가 만약에 4개가 나왔으면 접사는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동사가 3개면은 접사는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 관계를 먼저 파악해서 요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 자리가 빈칸이 동사 자리인가 준동사 자리인가 요게 뭔가 하면 시험 문제의 50%예요. 수능에서도 29번 문제가 어법 문제잖아요. 그죠? 그 문제의 50%는 무조건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동사 준동사는 어떻게 한다고? 동사 수를 파악하고 접속사 수를 파악해서 요 이퀘이션이 성립하는가를 무조건 파악해서 동사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사 쪽으로 가면 아까 했듯이 자 주어 동사의 수를 닫고 목적을 보고 태를 결정하고 시제 결정하고 준동사로 가면 뭡니까? 이게 부정사로 갈지 동명사로 갈지 분사로 갔을 때는 현재 분사로 갈지 과거 분사로 갈지 요게 우리 시험의 50% 그리고 행용사 부사 이거 구분하는 거 요거는 이제 비교 구문까지 포함하는 게 이게 나오고 그다음 전치사 접속사 구분하는 거 중에서 명사절에 that, what 구분하고 관계대명사에서 which, in which 요까지 구분하면은 문법에서 한 80%예요. 나머지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는 세세하게 채워나가면은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야 될 것들이 문법을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여러분은 자, 요번에 국가직 시험에서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